안녕하세요. 건강한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피부가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 속상했던 경험 없으신가요? 피부 거대만 공을 들이는 것이 어쩌면 문제의 본질을 비껴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바르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몸속부터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이너 뷰티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내용이 소중한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건강을 나누는 것은 축복을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유익한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지식이 여러분의 일상에 건강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제 피부는 한때 정말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좋을 때는 지금처럼 괜찮아 보이다가도 한번 나빠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렸죠. 그럴 때마다 받는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피부가 뒤집어지면 홈케어에 정말 많은 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면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회복되곤 했죠. 하지만 해가 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피부의 회복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바르는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몸속부터 건강을 채워 피부를 변화시키는 영양제에 대해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피부에 좋다는 수많은 영양제를 오랜 시간 연구하고 직접 체험했습니다. 불과 한 달여 전까지만 해도 최악의 피부 상태를 겪었던 제가 피부에 좋다는 영양제들을 꾸준히 챙겨 먹기 시작한 지 약 한 달.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피부 속부터 차오르는 건강한 윤광을 되찾았고 외부 자극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단단함과 탄력이 느껴졌습니다. 회복 속도 역시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빨라졌죠. 그래서 오늘 제가 직접 경험하고 효과를 본 영양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저는 약사나 의학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저 조금 먼저 이 길을 걸어본 인생 선배, 친한 언니가 들려주는 경험담처럼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꾸준히 챙겨 먹고 있는 필수 영양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아침에 일어나 공복에 챙겨 먹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프로바이오틱스, 즉 유산균입니다. 저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과 함께 두 종류의 유산균을 섭취합니다. 하나는 질 건강을 위한 여성 유산균이고 다른 하나는 장 건강을 위한 분말 형태의 일반 유산균입니다. 특히 여성이라면 질 유산균 섭취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제품을 꾸준히 섭취하면서부터 말 못할 여성 질환으로 인한 불편함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러한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가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시중에는 이 마크가 없는 제품들이 정말 많습니다. 캔디류나 일반 가공식품으로 분류되는 것들이죠. 몸에 좋을 것이라 믿고 구매했는데 그저 사탕과 같은 일반 식품이라면 섭취하면서도 찜찜한 기분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반드시 식약처의 기능성 인증을 받은 제품만을 선택합니다. 제가 먹는 여성 유산균은 장 건강과 질 건강을 동시에 케어하는 제품입니다. 하지만 저는 고질적인 변비가 심한 편이라 여성 유산균만으로는 장 활동 개선 효과를 크게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섭취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일반장 유산균입니다. 사실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은 유산균 제품들은 대부분 성분이나 기능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선택한 이 제품은 아마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유산균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드럽고 고소한 분유 맛이 나는데 입자가 정말 고와서 입안에서 사르르 녹습니다. 먹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고 그 맛 자체가 행복감을 줍니다. 이렇게 두 가지 유산균을 함께 섭취하면서부터 저의 오랜 수건이던 변비가 정말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장 건강이 나빠지면 변비가 심해지는 것은 물론 제 경우에는 피부 트러블이 더 잦고 심하게 올라왔습니다. 따라서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침 공복에 유산균을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다음은 오메가-3입니다. 많은 약사님들이 피부 트러블에 오메가-3가 효과적일 수 있다고 추천하는 영상을 보고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메가-3는 우리 몸, 특히 피부의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항염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피부가 한창 뒤집어지는 시기에 이 제품을 복용한 후 예전에는 트러블이 5개 날 것이 2개 정도로 줄어드는 등 눈에 띄는 개선 효과를 보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오메가-3에 대해 깊이 알지는 못합니다. 이제 막 알아가는 단계이죠.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오메가-3를 고를 때는 EPA와 DHA의 함량 합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성분의 합이 최소 500mg 이상은 되어야 유의미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먹는 제품은 총 600mg으로 이 기준을 충족합니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이 국제 어유 인증 프로그램인 GOED 인증 마크가 있는 제품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국내에서 유통되는 제품 중 GOED 인증을 받은 것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오메가-3를 선택하실 때는 딱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EPA와 DHA의 합이 500mg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둘째, 가능하다면 GOED 인증 마크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오메가-3는 지용성 영양소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 몸의 지방 성분과 만나야 흡수가 잘 됩니다. 즉,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의 지방과 함께 섞여야만 체내 흡수율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공복에 드시지 마시고 반드시 식사 직후에 섭취하셔야 합니다. 저의 경우 점심 식사를 마친 직후에 오메가-3 두 캡슐을 먹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피부에 염증성 트러블이 자주 올라와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해보시는 것이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비타민 D입니다. 피부 트러블로 고생하는 분들이라면 비타민 D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예상치 못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와 같은 외부유해 요소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피부의 면역체계를 강화시켜주는 것이죠. 제가 비타민 D를 챙겨 먹게 된 데에는 조금 긴 사연이 있습니다. 저는 생리주기가 매우 불규칙해서 몇 달씩 생리를 건너뛰는 일이 잦았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산부인과를 찾았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일 가능성을 제기하셨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았고 다행히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아니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께서는 검사 결과를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타민 D 수치가 심각할 정도로 낮으시네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극심한 비타민 D 결핍이 불규칙한 생리주기의 원인일 수 있다며 비타민 D 주사를 권하셨습니다. 엉덩이에 맞는 주사였는데 정말 상상 이상으로 아팠습니다. 주사를 맞고 나서 약 2주간은 엉덩이 근육통 때문에 절뚝거리며 다녀야 했을 정도였죠. 그 일을 계기로 비타민 D에 대해 알아보니 여성의 생리 관련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정말 많은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기적으로 주사를 맞는 것도 고려했지만 그 고통을 다시 겪을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먹는 비타민 D 영양제를 꾸준히 섭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약국에 가서 가장 좋은 비타민 D 제품을 추천받아 지금까지 먹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비타민 D 부족 상태라고 합니다. 특히 저는 그 중에서도 결핍이 매우 심한 편에 속했습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쬐면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합성되는 비타민입니다. 하지만 저는 자외선 차단제를 광적으로 바르고 외출도 잘하지 않으며 집에서는 암막 커튼을 치고 생활하기 때문에 햇볕을 볼 일이 거의 없습니다. 아마 이것이 제 비타민 D 결핍의 주된 원인이었을 겁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도 자외선 차단제를 너무 꼼꼼히 바르면 햇빛을 차단해 비타민 D가 전혀 흡수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처럼 생리불순을 겪고 계시거나 피부에 염증이 자주 생기는 분들이라면 비타민 D를 꾸준히 섭취해 보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비타민 D 역시 지용성 비타민이므로 반드시 식후에 드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래서 더 중요한 종합 비타민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피부가 칙칙하고 푸석푸석해지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럴 때 종합 비타민을 섭취하면 적어도 피부의 칙칙함만은 눈에 띄게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종합 비타민은 무조건 액상 형태의 앰플 제품을 선호합니다. 액상 비타민은 목 넘김이 편할 뿐만 아니라 알약 형태보다 체내 흡수율이 훨씬 빠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먹는 제품은 앰플과 알약이 결합된 형태인데 뚜껑을 누르면 분말이 액상과 섞여 간편하게 마실 수 있습니다. 시중의 수많은 비타민 제품들을 경험해 본 결과 솔직히 종합 비타민은 제품별로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제품을 고집하기보다는 본인의 입맛에 맞고 꾸준히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부분의 종합 비타민은 수용성입니다. 이는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일정량만 흡수되고 그 이상 섭취한 양은 소변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컨디션이 급격히 떨어지고 피부가 유난히 칙칙해 보이는 날에는 메가도스 요법을 활용합니다. 메가도스란 하루 권장량보다 많은 양을 섭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장량 이상을 섭취해도 초과분은 체외로 배출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게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컨디션이 정말 좋지 않은 날에는 두세 병을 마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피부가 빠르게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 이러한 비타민류를 공복에 섭취하면 속이 쓰리거나 심한 경우 구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공복에 먹었다가 구토한 경험이 있으니 반드시 식후에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피부의 영원한 단짝 콜라겐입니다. 콜라겐에 관해서는 저는 한 제품만을 고집합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시중에는 수많은 콜라겐 제품이 있지만 대부분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가 없는 일반 식품입니다. 하지만 제가 선택한 제품은 식약처로부터 그 기능성을 정식으로 인정받은 제품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몸속에 콜라겐을 가득 품고 태어나지만 20대 중반을 기점으로 체내 콜라겐은 매년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안타깝게도 콜라겐은 우리 몸에서 스스로 생성되지 않는 성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계속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돼지 껍데기처럼 음식으로 콜라겐을 보충하면 피부가 탱탱해진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음식에 포함된 동물성 콜라겐은 분자 크기가 너무 커서 우리 몸에 거의 흡수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분자 구조로 만들어진 콜라겐 영양제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콜라겐이 우리 피부에 탄력과 유연성을 부여한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머리카락, 손톱, 발톱 등 우리 몸의 다양한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말 유익한 성분이죠. 제가 콜라겐을 꾸준히 섭취하면서 가장 먼저 느낀 변화는 피부 속부터 차오르는 촉촉함과 건강한 광채였습니다. 피부 탄력이 좋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손톱과 머리카락이 자라는 속도도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한때는 탈색한 머리의 뿌리가 너무 빨리 자라는 것이 부담스러워 콜라겐 섭취를 잠시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콜라겐을 끊자마자 피부가 급격히 건조하고 푸석해지며 아침마다 화장이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라나는 뿌리 염색보다 건강한 피부를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요. 화장품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던 속 건조 개선에 정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께는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콜라겐은 근육의 회복과 성장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니 꾸준히 섭취할 이유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들은 단순히 어떤 제품이 좋다는 추천을 넘어 우리 몸을 홀리스틱, 즉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에 대한 제안입니다. 피부는 우리 건강 상태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문제에만 집중하기보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속부터 건강하게 채워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아름다움을 향한 여정에 오늘 이야기가 작은 등 안녕하세요. 건강한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피부가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 속상했던 경험 없으신가요? 피부 거대만 공을 들이는 것이 어쩌면 문제의 본질을 비껴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바르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몸속부터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이너 뷰티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내용이 소중한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건강을 나누는 것은 축복을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유익한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지식이 여러분의 일상에 건강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제 피부는 한때 정말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좋을 때는 지금처럼 괜찮아 보이다가도 한번 나빠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렸죠. 그럴 때마다 받는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피부가 뒤집어지면 홈케어에 정말 많은 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면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회복되곤 했죠. 하지만 해가 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피부의 회복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바르는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몸속부터 건강을 채워 피부를 변화시키는 영양제에 대해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피부에 좋다는 수많은 영양제를 오랜 시간 연구하고 직접 체험했습니다. 불과 한 달여 전까지만 해도 최악의 피부 상태를 겪었던 제가 피부에 좋다는 영양제들을 꾸준히 챙겨 먹기 시작한 지 약 한 달.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피부 속부터 차오르는 건강한 윤광을 되찾았고 외부 자극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단단함과 탄력이 느껴졌습니다. 회복 속도 역시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빨라졌죠. 그래서 오늘 제가 직접 경험하고 효과를 본 영양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저는 약사나 의학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저 조금 먼저 이 길을 걸어본 인생 선배, 친한 언니가 들려주는 경험담처럼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꾸준히 챙겨 먹고 있는 필수 영양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아침에 일어나 공복에 챙겨 먹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프로바이오틱스, 즉 유산균입니다. 저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과 함께 두 종류의 유산균을 섭취합니다. 하나는 질 건강을 위한 여성 유산균이고 다른 하나는 장 건강을 위한 분말 형태의 일반 유산균입니다. 특히 여성이라면 질 유산균 섭취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제품을 꾸준히 섭취하면서부터 말 못할 여성 질환으로 인한 불편함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러한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가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시중에는 이 마크가 없는 제품들이 정말 많습니다. 캔디류나 일반 가공식품으로 분류되는 것들이죠. 몸에 좋을 것이라 믿고 구매했는데 그저 사탕과 같은 일반 식품이라면 섭취하면서도 찜찜한 기분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반드시 식약처의 기능성 인증을 받은 제품만을 선택합니다. 제가 먹는 여성 유산균은 장 건강과 질 건강을 동시에 케어하는 제품입니다. 하지만 저는 고질적인 변비가 심한 편이라 여성 유산균만으로는 장 활동 개선 효과를 크게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섭취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일반장 유산균입니다. 사실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은 유산균 제품들은 대부분 성분이나 기능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선택한 이 제품은 아마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유산균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드럽고 고소한 분유 맛이 나는데 입자가 정말 고와서 입안에서 사르르 녹습니다. 먹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고 그 맛 자체가 행복감을 줍니다. 이렇게 두 가지 유산균을 함께 섭취하면서부터 저의 오랜 수건이던 변비가 정말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장 건강이 나빠지면 변비가 심해지는 것은 물론 제 경우에는 피부 트러블이 더 잦고 심하게 올라왔습니다. 따라서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침 공복에 유산균을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다음은 오메가-3입니다. 많은 약사님들이 피부 트러블의 오메가-3가 효과적일 수 있다고 추천하는 영상을 보고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메가-3는 우리 몸, 특히 피부의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항염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피부가 한창 뒤집어지는 시기에 이 제품을 복용한 후 예전에는 트러블이 5개 날 것이 2개 정도로 줄어드는 등 눈에 띄는 개선 효과를 보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오메가-3에 대해 깊이 알지는 못합니다. 이제 막 알아가는 단계이죠.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오메가-3를 고를 때는 EPA와 DHA의 함량 합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성분의 합이 최소 500mg 이상은 되어야 유의미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먹는 제품은 총 600mg으로 이 기준을 충족합니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이 국제 어유 인증 프로그램인 GOED 인증 마크가 있는 제품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국내에서 유통되는 제품 중 GOED 인증을 받은 것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오메가-3를 선택하실 때는 딱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EPA와 DHA의 합이 500mg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둘째, 가능하다면 GOED 인증 마크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오메가-3는 지용성 영양소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 몸의 지방 성분과 만나야 흡수가 잘 됩니다. 즉,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의 지방과 함께 섞여야만 체내 흡수율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공복에 드시지 마시고 반드시 식사 직후에 섭취하셔야 합니다. 저의 경우 점심 식사를 마친 직후에 오메가-3 두 캡슐을 먹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피부에 염증성 트러블이 자주 올라와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해 보시는 것이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비타민 D입니다. 피부 트러블로 고생하는 분들이라면 비타민 D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예상치 못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와 같은 외부유해 요소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피부의 면역체계를 강화시켜주는 것이죠. 제가 비타민 D를 챙겨 먹게 된 데에는 조금 긴 사연이 있습니다. 저는 생리주기가 매우 불규칙해서 몇 달씩 생리를 건너뛰는 일이 잦았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산부인과를 찾았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일 가능성을 제기하셨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았고 다행히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아니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께서는 검사 결과를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타민 D 수치가 심각할 정도로 낮으시네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극심한 비타민 D 결핍이 불규칙한 생리주기의 원인일 수 있다며 비타민 D 주사를 권하셨습니다. 엉덩이에 맞는 주사였는데 정말 상상 이상으로 아팠습니다. 주사를 맞고 나서 약 2주간은 엉덩이 근육통 때문에 절뚝거리며 다녀야 했을 정도였죠. 그 일을 계기로 비타민 D에 대해 알아보니 여성의 생리 관련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정말 많은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기적으로 주사를 맞는 것도 고려했지만 그 고통을 다시 겪을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먹는 비타민 D 영양제를 꾸준히 섭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약국에 가서 가장 좋은 비타민 D 제품을 추천받아 지금까지 먹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비타민 D 부족 상태라고 합니다. 특히 저는 그 중에서도 결핍이 매우 심한 편에 속했습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쬐면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합성되는 비타민입니다. 하지만 저는 자외선 차단제를 광적으로 바르고 외출도 잘하지 않으며 집에서는 암막 커튼을 치고 생활하기 때문에 햇볕을 볼 일이 거의 없습니다. 아마 이것이 제 비타민 D 결핍의 주된 원인이었을 겁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도 자외선 차단제를 너무 꼼꼼히 바르면 햇빛을 차단해 비타민 D가 전혀 흡수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처럼 생리불순을 겪고 계시거나 피부에 염증이 자주 생기는 분들이라면 비타민 D를 꾸준히 섭취해 보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비타민 D 역시 지용성 비타민이므로 반드시 식후에 드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래서 더 중요한 종합 비타민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피부가 칙칙하고 푸석푸석해지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럴 때 종합 비타민을 섭취하면 적어도 피부의 칙칙함만은 눈에 띄게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종합 비타민은 무조건 액상 형태의 앰플 제품을 선호합니다. 액상 비타민은 목 넘김이 편할 뿐만 아니라 알약 형태보다 체내 흡수율이 훨씬 빠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먹는 제품은 앰플과 알약이 결합된 형태인데 뚜껑을 누르면 분말이 액상과 섞여 간편하게 마실 수 있습니다. 시중의 수많은 비타민 제품들을 경험해 본 결과 솔직히 종합 비타민은 제품별로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제품을 고집하기보다는 본인의 입맛에 맞고 꾸준히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부분의 종합 비타민은 수용성입니다. 이는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일정량만 흡수되고
그 이상 섭취한 양은 소변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컨디션이 급격히 떨어지고 피부가 유난히 칙칙해 보이는 날에는 메가도스 요법을 활용합니다. 메가도스란 하루 권장량보다 많은 양을 섭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장량 이상을 섭취해도 초과분은 체외로 배출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게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컨디션이 정말 좋지 않은 날에는 두세 병을 마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피부가 빠르게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 이러한 비타민류를 공복에 섭취하면 속이 쓰리거나 심한 경우 구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공복에 먹었다가 구토한 경험이 있으니 반드시 식후에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피부의 영원한 단짝 콜라겐입니다. 콜라겐에 관해서는 저는 한 제품만을 고집합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시중에는 수많은 콜라겐 제품이 있지만 대부분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가 없는 일반 식품입니다. 하지만 제가 선택한 제품은 식약처로부터 그 기능성을 정식으로 인정받은 제품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몸속에 콜라겐을 가득 품고 태어나지만 20대 중반을 기점으로 체내 콜라겐은 매년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안타깝게도 콜라겐은 우리 몸에서 스스로 생성되지 않는 성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계속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돼지 껍데기처럼 음식으로 콜라겐을 보충하면 피부가 탱탱해진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음식에 포함된 동물성 콜라겐은 분자 크기가 너무 커서 우리 몸에 거의 흡수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분자 구조로 만들어진 콜라겐 영양제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콜라겐이 우리 피부에 탄력과 유연성을 부여한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머리카락, 손톱, 발톱 등 우리 몸의 다양한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말 유익한 성분이죠. 제가 콜라겐을 꾸준히 섭취하면서 가장 먼저 느낀 변화는 피부 속부터 차오르는 촉촉함과 건강한 광채였습니다. 피부 탄력이 좋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손톱과 머리카락이 자라는 속도도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한때는 탈색한 머리의 뿌리가 너무 빨리 자라는 것이 부담스러워 콜라겐 섭취를 잠시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콜라겐을 끊자마자 피부가 급격히 건조하고 푸석해지며 아침마다 화장이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라나는 뿌리 염색보다 건강한 피부를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요. 화장품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던 속 건조 개선에 정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께는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콜라겐은 근육의 회복과 성장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니 꾸준히 섭취할 이유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들은 단순히 어떤 제품이 좋다는 추천을 넘어 우리 몸을 홀리스틱, 즉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에 대한 제안입니다. 피부는 우리 건강 상태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문제에만 집중하기보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속부터 건강하게 채워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아름다움을 향한 여정에 오늘 이야기가 작은 등 안녕하세요. 건강한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피부가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 속상했던 경험 없으신가요? 피부 거대만 공을 들이는 것이 어쩌면 문제의 본질을 비껴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바르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몸속부터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이너 뷰티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내용이 소중한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건강을 나누는 것은 축복을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유익한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지식이 여러분의 일상에 건강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제 피부는 한때 정말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좋을 때는 지금처럼 괜찮아 보이다가도 한번 나빠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렸죠. 그럴 때마다 받는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피부가 뒤집어지면 홈케어에 정말 많은 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면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회복되곤 했죠. 하지만 해가 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피부의 회복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바르는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몸속부터 건강을 채워 피부를 변화시키는 영양제에 대해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피부에 좋다는 수많은 영양제를 오랜 시간 연구하고 직접 체험했습니다. 불과 한 달여 전까지만 해도 최악의 피부 상태를 겪었던 제가 피부에 좋다는 영양제들을 꾸준히 챙겨 먹기 시작한 지 약 한 달.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피부 속부터 차오르는 건강한 윤광을 되찾았고 외부 자극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단단함과 탄력이 느껴졌습니다. 회복 속도 역시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빨라졌죠. 그래서 오늘 제가 직접 경험하고 효과를 본 영양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저는 약사나 의학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저 조금 먼저 이 길을 걸어본 인생 선배, 친한 언니가 들려주는 경험담처럼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꾸준히 챙겨 먹고 있는 필수 영양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아침에 일어나 공복에 챙겨 먹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프로바이오틱스, 즉 유산균입니다. 저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과 함께 두 종류의 유산균을 섭취합니다. 하나는 질 건강을 위한 여성 유산균이고 다른 하나는 장 건강을 위한 분말 형태의 일반 유산균입니다. 특히 여성이라면 질 유산균 섭취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제품을 꾸준히 섭취하면서부터 말 못할 여성 질환으로 인한 불편함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러한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가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시중에는 이 마크가 없는 제품들이 정말 많습니다. 캔디류나 일반 가공식품으로 분류되는 것들이죠. 몸에 좋을 것이라 믿고 구매했는데 그저 사탕과 같은 일반 식품이라면 섭취하면서도 찜찜한 기분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반드시 식약처의 기능성 인증을 받은 제품만을 선택합니다. 제가 먹는 여성 유산균은 장 건강과 질 건강을 동시에 케어하는 제품입니다. 하지만 저는 고질적인 변비가 심한 편이라 여성 유산균만으로는 장 활동 개선 효과를 크게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섭취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일반장 유산균입니다. 사실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은 유산균 제품들은 대부분 성분이나 기능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선택한 이 제품은 아마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유산균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드럽고 고소한 분유 맛이 나는데 입자가 정말 고와서 입안에서 사르르 녹습니다. 먹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고 그 맛 자체가 행복감을 줍니다. 이렇게 두 가지 유산균을 함께 섭취하면서부터 저의 오랜 수건이던 변비가 정말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장 건강이 나빠지면 변비가 심해지는 것은 물론 제 경우에는 피부 트러블이 더 잦고 심하게 올라왔습니다.
따라서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침 공복에 유산균을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다음은 오메가-3입니다. 많은 약사님들이 피부 트러블에 오메가-3가 효과적일 수 있다고 추천하는 영상을 보고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메가-3는 우리 몸, 특히 피부의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항염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피부가 한창 뒤집어지는 시기에 이 제품을 복용한 후 예전에는 트러블이 5개 날 것이 2개 정도로 줄어드는 등 눈에 띄는 개선 효과를 보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오메가-3에 대해 깊이 알지는 못합니다. 이제 막 알아가는 단계이죠.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오메가-3를 고를 때는 EPA와 DHA의 함량 합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성분의 합이 최소 500mg 이상은 되어야 유의미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먹는 제품은 총 600mg으로 이 기준을 충족합니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이 국제 어유 인증 프로그램인 GOED 인증 마크가 있는 제품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국내에서 유통되는 제품 중 GOED 인증을 받은 것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오메가-3를 선택하실 때는 딱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EPA와 DHA의 합이 500mg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둘째, 가능하다면 GOED 인증 마크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오메가-3는 지용성 영양소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 몸의 지방 성분과 만나야 흡수가 잘 됩니다. 즉,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의 지방과 함께 섞여야만 체내 흡수율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공복에 드시지 마시고 반드시 식사 직후에 섭취하셔야 합니다. 저의 경우 점심 식사를 마친 직후에 오메가-3 두 캡슐을 먹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피부에 염증성 트러블이 자주 올라와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해 보시는 것이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비타민 D입니다. 피부 트러블로 고생하는 분들이라면 비타민 D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예상치 못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와 같은 외부유해 요소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피부의 면역체계를 강화시켜주는 것이죠. 제가 비타민 D를 챙겨 먹게 된 데에는 조금 긴 사연이 있습니다. 저는 생리주기가 매우 불규칙해서 몇 달씩 생리를 건너뛰는 일이 잦았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산부인과를 찾았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일 가능성을 제기하셨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았고 다행히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아니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께서는 검사 결과를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타민 D 수치가 심각할 정도로 낮으시네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극심한 비타민 D 결핍이 불규칙한 생리주기의 원인일 수 있다며 비타민 D 주사를 권하셨습니다. 엉덩이에 맞는 주사였는데 정말 상상 이상으로 아팠습니다. 주사를 맞고 나서 약 2주간은 엉덩이 근육통 때문에 절뚝거리며 다녀야 했을 정도였죠. 그 일을 계기로 비타민 D에 대해 알아보니 여성의 생리 관련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정말 많은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기적으로 주사를 맞는 것도 고려했지만 그 고통을 다시 겪을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먹는 비타민 D 영양제를 꾸준히 섭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약국에 가서 가장 좋은 비타민 D 제품을 추천받아 지금까지 먹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비타민 D 부족 상태라고 합니다. 특히 저는 그 중에서도 결핍이 매우 심한 편에 속했습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쬐면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합성되는 비타민입니다. 하지만 저는 자외선 차단제를 광적으로 바르고 외출도 잘하지 않으며 집에서는 암막 커튼을 치고 생활하기 때문에 햇볕을 볼 일이 거의 없습니다. 아마 이것이 제 비타민 D 결핍의 주된 원인이었을 겁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도 자외선 차단제를 너무 꼼꼼히 바르면 햇빛을 차단해 비타민 D가 전혀 흡수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처럼 생리불순을 겪고 계시거나 피부에 염증이 자주 생기는 분들이라면 비타민 D를 꾸준히 섭취해 보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비타민 D 역시 지용성 비타민이므로 반드시 식후에 드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래서 더 중요한 종합 비타민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피부가 칙칙하고 푸석푸석해지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럴 때 종합 비타민을 섭취하면 적어도 피부의 칙칙함만은 눈에 띄게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종합 비타민은 무조건 액상 형태의 앰플 제품을 선호합니다. 액상 비타민은 목 넘김이 편할 뿐만 아니라 알약 형태보다 체내 흡수율이 훨씬 빠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먹는 제품은 앰플과 알약이 결합된 형태인데 뚜껑을 누르면 분말이 액상과 섞여 간편하게 마실 수 있습니다. 시중의 수많은 비타민 제품들을 경험해 본 결과 솔직히 종합 비타민은 제품별로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제품을 고집하기보다는 본인의 입맛에 맞고 꾸준히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부분의 종합 비타민은 수용성입니다. 이는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일정량만 흡수되고 그 이상 섭취한 양은 소변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컨디션이 급격히 떨어지고 피부가 유난히 칙칙해 보이는 날에는 메가도스 요법을 활용합니다. 메가도스란 하루 권장량보다 많은 양을 섭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장량 이상을 섭취해도 초과분은 체외로 배출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게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컨디션이 정말 좋지 않은 날에는 두세 병을 마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피부가 빠르게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 이러한 비타민류를 공복에 섭취하면 속이 쓰리거나 심한 경우 구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공복에 먹었다가 구토한 경험이 있으니 반드시 식후에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피부의 영원한 단짝 콜라겐입니다. 콜라겐에 관해서는 저는 한 제품만을 고집합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시중에는 수많은 콜라겐 제품이 있지만 대부분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가 없는 일반 식품입니다. 하지만 제가 선택한 제품은 식약처로부터 그 기능성을 정식으로 인정받은 제품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몸속에 콜라겐을 가득 품고 태어나지만 20대 중반을 기점으로 체내 콜라겐은 매년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안타깝게도 콜라겐은 우리 몸에서 스스로 생성되지 않는 성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계속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돼지 껍데기처럼 음식으로 콜라겐을 보충하면 피부가 탱탱해진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음식에 포함된 동물성 콜라겐은 분자 크기가 너무 커서 우리 몸에 거의 흡수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분자 구조로 만들어진 콜라겐 영양제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콜라겐이 우리 피부에 탄력과 유연성을 부여한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머리카락, 손톱, 발톱 등 우리 몸의 다양한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말 유익한 성분이죠. 제가 콜라겐을 꾸준히 섭취하면서 가장 먼저 느낀 변화는 피부 속부터 차오르는 촉촉함과 건강한 광채였습니다. 피부 탄력이 좋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손톱과 머리카락이 자라는 속도도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한때는 탈색한 머리의 뿌리가 너무 빨리 자라는 것이 부담스러워 콜라겐 섭취를 잠시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콜라겐을 끊자마자 피부가 급격히 건조하고 푸석해지며 아침마다 화장이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라나는 뿌리 염색보다 건강한 피부를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요. 화장품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던 속 건조 개선에 정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께는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콜라겐은 근육의 회복과 성장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니 꾸준히 섭취할 이유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들은 단순히 어떤 제품이 좋다는 추천을 넘어 우리 몸을 홀리스틱, 즉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에 대한 제안입니다. 피부는 우리 건강 상태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문제에만 집중하기보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속부터 건강하게 채워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아름다움을 향한 여정에 오늘 이야기가 작은 등 안녕하세요. 건강한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피부가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 속상했던 경험 없으신가요? 피부 거대만 공을 들이는 것이 어쩌면 문제의 본질을 비껴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바르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몸속부터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이너 뷰티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내용이 소중한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건강을 나누는 것은 축복을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유익한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지식이 여러분의 일상에 건강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제 피부는 한때 정말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좋을 때는 지금처럼 괜찮아 보이다가도 한번 나빠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렸죠. 그럴 때마다 받는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피부가 뒤집어지면 홈케어에 정말 많은 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면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회복되곤 했죠. 하지만 해가 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피부의 회복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바르는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몸속부터 건강을 채워 피부를 변화시키는 영양제에 대해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피부에 좋다는 수많은 영양제를 오랜 시간 연구하고 직접 체험했습니다. 불과 한 달여 전까지만 해도 최악의 피부 상태를 겪었던 제가 피부에 좋다는 영양제들을 꾸준히 챙겨 먹기 시작한 지 약 한 달.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피부 속부터 차오르는 건강한 윤광을 되찾았고 외부 자극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단단함과 탄력이 느껴졌습니다. 회복 속도 역시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빨라졌죠. 그래서 오늘 제가 직접 경험하고 효과를 본 영양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저는 약사나 의학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저 조금 먼저 이 길을 걸어본 인생 선배, 친한 언니가 들려주는 경험담처럼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꾸준히 챙겨 먹고 있는 필수 영양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아침에 일어나 공복에 챙겨 먹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프로바이오틱스, 즉 유산균입니다. 저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과 함께 두 종류의 유산균을 섭취합니다. 하나는 질 건강을 위한 여성 유산균이고 다른 하나는 장 건강을 위한 분말 형태의 일반 유산균입니다.
특히 여성이라면 질 유산균 섭취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제품을 꾸준히 섭취하면서부터 말 못할 여성 질환으로 인한 불편함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러한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가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시중에는 이 마크가 없는 제품들이 정말 많습니다. 캔디류나 일반 가공식품으로 분류되는 것들이죠. 몸에 좋을 것이라 믿고 구매했는데 그저 사탕과 같은 일반 식품이라면 섭취하면서도 찜찜한 기분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반드시 식약처의 기능성 인증을 받은 제품만을 선택합니다. 제가 먹는 여성 유산균은 장 건강과 질 건강을 동시에 케어하는 제품입니다. 하지만 저는 고질적인 변비가 심한 편이라 여성 유산균만으로는 장 활동 개선 효과를 크게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섭취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일반장 유산균입니다. 사실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은 유산균 제품들은 대부분 성분이나 기능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선택한 이 제품은 아마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유산균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드럽고 고소한 분유 맛이 나는데 입자가 정말 고와서 입안에서 사르르 녹습니다. 먹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고 그 맛 자체가 행복감을 줍니다. 이렇게 두 가지 유산균을 함께 섭취하면서부터 저의 오랜 수건이던 변비가 정말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장 건강이 나빠지면 변비가 심해지는 것은 물론 제 경우에는 피부 트러블이 더 잦고 심하게 올라왔습니다. 따라서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침 공복에 유산균을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다음은 오메가-3입니다. 많은 약사님들이 피부 트러블의 오메가-3가 효과적일 수 있다고 추천하는 영상을 보고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메가-3는 우리 몸, 특히 피부의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항염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피부가 한창 뒤집어지는 시기에 이 제품을 복용한 후 예전에는 트러블이 5개 날 것이 2개 정도로 줄어드는 등 눈에 띄는 개선 효과를 보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오메가-3에 대해 깊이 알지는 못합니다. 이제 막 알아가는 단계이죠.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오메가-3를 고를 때는 EPA와 DHA의 함량 합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성분의 합이 최소 500mg 이상은 되어야 유의미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먹는 제품은 총 600mg으로 이 기준을 충족합니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이 국제 어유 인증 프로그램인 GOED 인증 마크가 있는 제품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국내에서 유통되는 제품 중 GOED 인증을 받은 것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오메가-3를 선택하실 때는 딱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EPA와 DHA의 합이 500mg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둘째, 가능하다면 GOED 인증 마크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오메가-3는 지용성 영양소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 몸의 지방 성분과 만나야 흡수가 잘 됩니다. 즉,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의 지방과 함께 섞여야만 체내 흡수율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공복에 드시지 마시고 반드시 식사 직후에 섭취하셔야 합니다. 저의 경우 점심 식사를 마친 직후에 오메가-3 두 캡슐을 먹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피부에 염증성 트러블이 자주 올라와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해보시는 것이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비타민 D입니다. 피부 트러블로 고생하는 분들이라면 비타민 D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예상치 못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와 같은 외부유해 요소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피부의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주는 것이죠. 제가 비타민 D를 챙겨 먹게 된 데에는